탁발해 먹고 개가 무서워서 그렇지. 난 탁발하러 가다 개가 무서워서 혼이 나서 못하고 돌아왔어. 입차 문랜된 막존 지혜라. 이 젊은에 들어올 적에는 그런 부자니 무슨 벼슬하니 깊다는 생각 버려라. 안 와도 좋다 이거야. 우리는 탁발해 먹는다 이거야. 반드시 두 가지의 병통이 있다 이 말이지. 절제력이 없어서 무천무교적 아첨한 적도 없고 교만한 떤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 자수의 자공의 실력으로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자수에 지킬 줄을 알지만서도 미능초 빈부지혜라 등이 빈부 밖에 초월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빈부에 아직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아첨 안 떨고 교만 안 떨고 그렇지만 빈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가난해도 애를 좋아하면서 또 부자이면서도 가난하면서 도를 즐기고 부자이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것은 빈부 밖에 초월해서 사는 살림살이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범할 가자는 평범하게 대충 가라고 하는 것은 근근히 옳다는 얘기고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근히 가다는 그런 뜻이고 유소 미진지사야라 아직 극진하지 못한 바가 있다는 얘기야. 가라고 하는 근근히 그럴싸해. 그렇지만 그건 근근히 그저 허락해 주는 것이 극진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낙적 즐거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난하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사 일포음으로 그 안연이는 일단사 일포음으로 그 저쪽 아주 그 참 더러운 그런 마을에 살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계 기락이라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안연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긴 즉석은 심강체반이 마음이 넓어지고 체가 몸이 살이 쪄서 심강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디득디득 살찐 것이 아니고 수양이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이 덩그렇게 넓어지고 몸이 수양기가 철철 흐르는 것이 체반이라 그래요. 심강체반. 요즘 사람들의 뚱뚱이가 심강체반이 아니에요. 도를 알아가지고 마음이 넓고 몸이 윤택이 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수행의 태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강체반해 가지고서 만기 만기 빈이요. 그 가난한 것조차 애시당초 생각밖에 없고 애를 좋아한 즉석은 애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처선 착한 도에 처하기를 편안히 하고 밑에서부터 짙게 세워 선도에 처하기를 편안히 하고 이치 따르기를 즐거이 한다. 이치 속에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에 따르기를 즐거이 하되 역부자지 기부이라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여태까지 해보지를 않았어. 수양인의 부에 처해 있을 때나 가난하게 처해 있을 때 마음 씀씀이가 그렇다 그겁니다. 부의 무교를 어지간한 것이 생각했지만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가일층 눈이 열리는 겁니다. 빈이락하며 불이호에 빈이 가난하되 도를 즐길 줄 알고 부자되 애를 좋아하는 그것만큼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공이 화식더니 자공이 화는 잿물이고 식은 잿물을 붉어낸다. 요즘 뭐 일순놀이를 했는가? 붉은 거 잿물 붉은다고. 어쩌든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자공이가. 화식터니 화식이라고 하는 건 잿물을 붉은다 이 말이죠.
요즘 이식을 이 끝을 읽은다 할 때 아마 이 끝 이자고 이식자를 쓸 거예요. 아마 이식자를 쓸까 알까 이윤을 읽어간다고. 알면 굉장하고로. 대개 선빈 후부의 자공이란 사람은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뒤에는 부자가 돼가지고서 그렇지만 항상 상용력의 자수라 힘을 스스로 지키는 데에 항상 썼다. 그러니까 가난했을 적에도 공자님 모시고 부자 적에도 공자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비굴한 적이 없었고 부자로 화식을 했다고 교만 뜬 그런 적이 없었다. 고로 2차로 이문이 이것으로서 공자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선생이 답하기를 선생이 답지 여차하니 부자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답하니 대개 그 이미 능한 것에 대해서 허여를 해주고 허락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왈 가야나 하는 가짜가 빈이 무첨하며 부인 무교의 자공의 살림살이를 허락을 해 주었어. 그런 얘기죠. 대개 그 이미 자공이 능한 것에 대해서 허여를 해주고 그리고 면기소 미지하라 빈이라 하면 부이 호래하라고 그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써서 이르게 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꼭 외워두고 꼭 기억을 해가지고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바래요. 자공이 가로되 그 얘기를 듣고 빈이 무참하며 부이 무교도 하여하니고 자왈 가야나 미약 빈이 낙하며 불이 호래하니라. 그 소리를 자공이 듣고 가로되 시전에 이르되 여절 여차하며 여탁여마라 하니 기사지 위현저 시에 이르되 여절 여차하며 여탁여마라 하니 기사지 위현저 시는 이풍 기옥지 편이라 치 골각자 기 절치 부 차지하고 치 옥석자 기 탁지 부 마지니 치지 이정이 입구 기정이하라. 자공이 자이 무천무교로 위지의라가 문 부자지 은하고 우지 의리지 무궁하니 수유두건이 미각의 자족야라 고로 인시시하야 이 명지라. 자공이 가로되 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끄는 듯하고 가는 듯하며 쫓는 듯하고 가는 듯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절여타 여타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하는 비유로서 끊는 듯하며 가는 듯하며 쫓는 듯하며 가는 듯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윤곽을 잡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처음 윤곽을 잡아서 세밀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도노점수라고 얘기하지요.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똑같다고 하는 것 불문에 와서 깨달았을 때 도노한 것이고 진짜 그 도노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적에는 점수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이겠죠. 옥을 하나 가지고 작품을 만들 적에 처음은 부처님 상을 만들 적에는 대각 윤곽을 잡는 것이 첫째 우선이고 다음은 세분세분하게 갈고 닦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윤곽을 잡은 것이고 빈이락하며 부이 무례라는 말은 세분적으로 깊숙이 고단계적으로 닦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끼리 뼈를 하나 구했을 적에 뭐 도장을 만든다든가 뭐 다른 가공 그런 그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윤곽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지요. 윤곽을 잡고 난 뒤에 세분적이어야지. 윤곽 안 잡고
세분적으로 뭐 가려고 하면 어느 세월의 작품이 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끊는 듯하며 가는 듯하고 쫓는 듯하며 가는 듯한다. 쫓는 것이 먼저고 끊는 것이 먼저요. 끊어놓고 나야 뭐 뒤에 갈든지 뭐 딱 마든지 하지 그것이죠. 그러니까 기사지연저 공자님 하신 말씀이 바로 시의 여절여차며 여탁탐하라고 여탁염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말이군요. 매우 자공이라는 사람은 태주가 있기로 소문난 공자님의 제자입니다. 시는 이풍 기옥지편이라. 이풍은 이제 시전에 보면은 정풍, 이풍 그 나라마다 풍이 있는데 이 풍에 위나라 풍에 나오는 그 기옥이라는 절피남산이여 철쭉 위로다 뭐 대나무가 위하도다 그런 시가 있는데 위풍 이 나라의 시를 읊는 그러니까 풍은 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살짝 바람같이 풍계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일끌어주는 것이 시의 어떤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시를 풍이라고 해요. 시풍. 직접적으로 사람이 네 잘못을 꼬집고 허물을 얘기하고 직접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은 똑바로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줘도 어떤 그런 그 묘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은은하게 칭찬 안 해준 것 같지만서도 칭찬하게 뭐 도지여여 기가 우지로다. 복숭아꽃이 뭐 파릇파릇하며 그 사람이 가도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그 사람이 시집가는 것을 그 사람이 시집간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복숭아꽃이 피었다 그 사람이 간다 어디로 가느냐 시집간다 이제 그렇게 읊은 것이 이제 풍입니다. 시전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 시 이풍 기옥의 편에 나오는 말이다. 마로되 뼈와 그 골각을 다스린 자는 이미 그것을 끊고 다시 그것을 간다. 차라고는 간다 이 말이죠. 또 옥이나 돌을 다스린 사람은 이미 그것을 탁 쫓아놓고 작품 윤곽을 대강 만들어 놓고 부차지 또 그것을 세분하게 갈지요. 그러니까 치지이정이 그 다스리는 것이 더욱 정밀어 가지고 더욱 그 정밀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 수양도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아킬레스 건이 일체 중생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하는 게 부처님 제일 약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안 따라가는 게 중생한테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원력을 세우기는 세우지만 그 원력이 너무 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 자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고향주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법당 청소부터. 그러니까 윤곽은 대강 잡아놓고 나서 세분적으로 들어가서 더 치밀하게 작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수양도 그렇다 그 말이죠. 자공이 자이 무천무교로이지. 자공이는 자신이 그 아첨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는 것으로서 위지 지극한 것을 삼다가 자기 자신 수행이 굉장한 줄 알았지. 그렇지만 부자의 빈이락하며 불이호해야니라 하는 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의리라고 하는 것은 무궁한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오지 의리의 무궁한 것을 깨달았어. 자공이 부자님 세강이 훨씬 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유덕언이 비록 공자의 말씀을 듣고 얻은 내용에 그것을 얻은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서도 미가 자종야라 가히 왈칵 문득 걷자는 왈칵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했는지라. 그걸로서 만족하지 않고
공자님이 해주는 그 뜻을 더 역으로 한 수 더 떠서 여절여차 여탁여마라는 시전 문구를 갖다가 인증을 딱 대니까 공자님이 야 참 똑똑한 놈 제자 하나 뒀구나.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쪽 시로서 대답을 해가지고 딱 맞춰주는구나. 진짜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이 정도가 돼야지. 한무탱이 가르쳐주면 한무탱이 알고 저쪽 무탱이 가르쳐주면 저쪽 무탱이 늙어 죽도록 스승이 제자 꽁무니에 따라다녀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지. 대강 스승의 윤곽을 잡아주면은 수행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말이지. 자공이 가히왈칵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한지라 고로 이 시를 이끌어 가지고서 이 명지라 자기의 그 마음의 깨달은 세계를 증거를 댔다. 자왈사야는 시 가여은 시의로다. 고저왕이 지례자오녀 왕자는 기소이은자요 내자는 기소미은자라. 오는한 차장 문답이 기천심 고하를 고 불대변설이 명이라. 연이나 불절즉 참우소시요 불탁즉 마무소저라 고로. 학자수 불가하는 소성이 불가 구도지 극치요 역 불가 무어 호원이 불찰 절기지 실병냐라. 자왈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는 그 자공의 말을 듣고 나서 공자가 가로되 사야여 사는 자공의 이름입니다. 사야여 자공의 이름이에요. 사야예야 시가여 은시의로다. 비로소 가히 너하고는 시 내용 이 얘기를 말할만 할 수 있겠구나. 참 너는 굉장한 놈이구나. 참 시에 대해서 너를 앉혀놓고 가히 얘기할 만하다. 여절여차며 여탁여마란 소리를 들고 나오니까 너 느낌이 참 스승하고 시 얘기할 만하다 이 말이죠. 비로소 가연시의로다. 이란 말은 여기서 조사가 두 개 겹치니까 감탄사입니다. 구어체에서 조사가 두 개, 세 개 따라오는 것은 감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자, 의자는 비로소 가히 넉항더불어 시를 얘기할 만하다. 이란 말은 감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저왕이 지례자오녀 지나간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만 비니락하면 불이호래란 말 그 지나간 것을 얘기를 너한테 해줬더니만 지례자오녀 너는 미래 것도 아는구나. 미래 것도 안단 말이 여절여차며 여탁여마라고 갖다 붙여대는 소리죠. 비니락하면 불이호래 아니라 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절여차며 여탁여마라는 시전을 증거를 대가지고 답을 해주는구나.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도 굉장히 그 관심 있는 논어의 대목들이니까 기억을 해둬요. 지나간 얘기를 고해줬더만 너는 미래께까지 챙기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왕자는 지나간 것은 그 이미 말한 내용들이고 내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시 얘기 여절여차란 말은 공자님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자공이 알아채고 증거를 대니까 공자님이 보람을 느낀 겁니다. 오는한 차장 문답 운은한 차장 문답을 차장의 문답을 안차려 보면은 그 심천고화 깊고 옅고 높고 아래를 심천고화의 내용을 고 불대변설이 변설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명백하다. 그러니까 변론하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설명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비니무첨하며 부유무교는 옅은 쪽이고 또 비니락하며 불효래는 깊은 쪽이고 또 여절여차 여탁여마
윤곽을 대강 맞추는 건 옅은 쪽이고 또 깊은 쪽은 세밀히 수행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뭐 원문에 뜬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변설을 기다리지 않아도 설명이 잘 명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작품을 만들 적에 딱 끊지 아니하면은 책상을 하나 만들 때도 나무를 베서 책상을 하나 만들 때도 딱 끊어가지고 윤곽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끊지 아니한 적은 가라도 참 소시요. 가라도 베풀 바가 없고 언제 그 나무 덩치 하나 가지고 책상 만든다고 나무를 이리 끼고 저기 끼고 하겠어요. 그렇죠. 먼저 탁 끊어가지고 윤곽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에서 도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끊지 아니한 즉 가라도 베풀고 어느 하시구래 하겠느냐 이 말이야.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책상을 만드는 것인지 법상을 만드는 것인지 경상을 만드는 것인지 찬상을 만드는 것인지 찬탁을 만드는 것인지 뭐 도마를 만드는 것인지 윤곽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라도 베풀가가 없을 것이고 또 옥석을 쫓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가라도 둘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옥이라든가 돌을 작품을 만들 적에도 처음에 모양을 이렇게 쪼사가지고 다음에 가는 것이 다음에 둔다 이 말이죠. 그런 연고로 학자들은 수 불가하는 소성이 가히 조그만 이룬 건데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조그만 넣는 거 그거 대해서 너무 빠져가지고서 도에 나아가는 도에 나아가는 지극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깊이 해나가야 된다. 교만이 없는 걸로서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냥 작품을 끊어놓는 걸로서 안 된다. 세분적인 것까지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조그만 이런 것에 대해서 편안히 여겨가지고 도에 나아가는 극치를 구하지 않아도 안 되고 또한 허하고 언하는데 달려가지고서 허원은 이제 장자 얘기겠지. 허하고 원하는데 뭐 달려가지고 그런 이상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만 달리고 자기의 절실한 참된 병통 살피지를 안 해도 안 된다. 이 말. 절기지실통이란 건 생활 속에서 알맞는 이치지요. 생활 속에서 안 맞는 이치죠. 그러니까 가히 헛되고 먼 이치에만 달려버리고 자기에게 간절한 고쳐야 된 실제의 그 병통들을 살피지 않아도 불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물러서 안 된다.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자꾸 세밀하게 진일보 가야 된다. 우리가 학설이 너무 허무주의만 빠져버리면은 또 그것도 병이니까 생활 속에 절실한 거, 사람의 필요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병을 살피지 않아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불안인지 불기지요 환 부지인냐니라 윤시왈 군자는 고 제하자라 고로 불안인지 불기지요 부지인즉 시비선악을 혹 불능변이라 고로 이히 방향이라. 자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안 근심할 필요가 없고 그건 뭐 알아주고 안 알아준 건 밖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알아서 하는 것인데 내가 그게 안달할 건 없다 이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내면 자기 진리 자기 마음에 충실한 것인데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건 월급쟁이고 무슨 학교 공부쟁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이런 내용은 근심해야 된다. 사람의 도리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하지 심히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근심할지언정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그 근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검사 아들 논어를 옛날에 가르쳐 주니까 그 녀석이 그럴 때 그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거 뭐 합니까? 남이 알아. 그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냉큼 힘들어. 대학 졸업반인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옷 주고 밥 주나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줘. 자기 자신 내면 공부에 충실하다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게 그렇게 안달할 거 없지. 그러니까 학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남이 알아주는 돈벌이도 생겨요. 다 글찍어가지고 벼슬하고 글 속에다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꼭 의식을 해가면서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글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그냥 천자문도 못 띄고 그냥 골이 아파서 나가 떨어져 버려. 윤시왈 군자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자라.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구해. 자기 내면의 진리를 구해. 자기 마음 닦는데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고로 불안인지 부직이라.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전혀 근심하지를 않아. 부지인즉 상대방 사람의 심리를 알지 못한 즉석은 시와 비와 사와 정에 혹 능히 가르지 못한다. 멍충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도 열심히 해가지고서 상대적인 상향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의 학문은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죠. 시비사정을 혹 능히 가리지 못한 걸로 사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환야라. 근심해라. 근심을 삼아라. 사람 알지 못하고 상자 뒀다가 또 상자한테 천불꽃불나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논어 20편 중에서 하기편이 몸소리 나게 이틀 동안 오늘 끝났습니다. 어렵고 참고 하기편 그 참 근본을 힘쓰는 효제로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어요. 어디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 그런 것들인데 뜻을 우리는 다 알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시 한 구절도 13살에 외운 시가 쭉 40년을 외워봤는데 지금 읽어보면 또 새삼스러워요. 새삼스러워. 우리가 초발심 자경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40년 후에 보면 뜻이 더 새로워진 겁니다. 초발심 자경 같은 것도 그 보조국사께서 말년에 지으신 것인데 그렇게 대가들의 마지막 작품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왜? 실천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어 하기편을 읽었습니다만 효제충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 속에서 교제관계라든가 절실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알고 끝나버리면 이 논어 하기편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걸 실천에 옮겨가지고 내 것을 만들었을 적에 공자님 말씀, 성인의 말씀이 우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2500년 전 공자지만 내패 같은 도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스승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항상 나를 살펴주시는 포근한 할아버지, 애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몇 구절 안 되니까 많이 몇천 번 외워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실천해야 되겠고 오늘 이걸 끝내 겨울이라 오늘은 위정편이네. 위정 제2라 범 24장이라 하기편보다 많지요. 하기편은 16장이지만
자활 위정이덕, 자활 위정이덕이, 이 위정이덕이 비여 북진이 거기소 호대 이 중성이 공진이라. 정지위언은 정야니 소위 정인지 불정야라. 덕지위언은 특이하니 행도이 유득것이며라. 토레토르. 북지는 북국이니 천지 추야라. 거기소는 불동야요. 공은 향야니 은 중서인이 사면선요의 귀향지라. 위정이덕증 무의 천하 귀지 기상이 여차라. 정자왈 이정이덕 연후에 무의라. 범시왈 위정이덕 즉 불동이 화하고 불언이 신하며 무의 성이니 소수자 지간이 능업원하고 소처자 지정이 능제동하고 소무자 지과이 능복중이니라. 무의라. 범시왈 위정이덕 즉 불동이 화하고 불언이 신하며 무의 성이니 소수자 지간이 능업원하고 소처자 지정이 능제동하고 소무자 지과이 능복중이니라. 위정 제2라. 여기 위정도 저 앞에 학이라는 그 앞에 맨 나오는 그 말로 학이편이라 하듯이 여기도 위정편은 앞에 이제 위정이란 두 글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위정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지 제목에 다른 의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활 위정이덕이 나라 정치를 맡아서 호대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그런 뜻이죠. 뭐 비단 나라 정치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부처님 도량도 마찬가지겠죠.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하는 것이 비유하건대 마치 북진이 그 처소에 그 가만히 있대. 그러나 여러 별들이 그 북진의 별을 향해서 뱅뱅 도는 것 같다. 공자는 향할 향자 뜻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해보건된 마치 북진은 북극성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북극성은 하늘의 추다. 하늘의 돌추다. 그래서 그 북극성의 별이 그 하늘의 추기 때문에 그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모두 향하고 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뭘 의미를 비유를 해서 하느냐. 사람이 정치를 하되 인정, 덕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덕으로서 정치하는 임금에게 모든 중생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모두 돌고 함께 모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지는 북극성인데 하늘의 추, 천추인데 그 천추를 중앙으로 해가지고 북극성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모든 별들이 선회를 한다. 그것은 정치를 하는데 덕정으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백성들이 모인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중생이 부처님에게 전부 모이는 격으로. 정지위원은 정의하라. 우리가 정치를 한다 하는 이 정치정자의 그 말 뜻은 바로잡을 정자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을 정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위정 인지불정야라. 모든 사람들의 바르지 못한 것을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똑바로 잡아준다. 방향 제시를 해준다. 그런 얘기죠.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똑바로 정자니 사람의 바르지 못한 것을 잡아주는 것을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 정치 정자의 뜻이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얻어퍼먹고 설사를 하고 하는데 옛날 정치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뇌물 받아먹기 경쟁대하는 것 같고 폭삭 망해버리잖아 또 나중에. 사람이 불정을 고쳐주는 것이 정치다 이 말이지. 덕지위원은 득이하라. 득이하니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덕지위원, 덕이라는 말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득자, 얻을 득자 뜻이다. 정치는 바로잡을 정자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다. 무엇을 얻느냐? 행도이 유득의심야라. 도를 열심히 행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얻어진 것이 있다. 도를 닦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것이 마음의 덕이다. 그런 얘기겠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행하는 사람이 얻어지는 추상명사입니다. 도를 닦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덕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악덕이지 올바른 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덕은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지는 북극이니 하늘의 돌출은 하늘의 돌추다. 북극성이. 거기서는 그 처소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극의 별이 그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추다고 그러지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향할 향자 뜻인데 많은 별들이 동서남북 사면으로 선요라고 하는 것은 빙빙 돈다 그런 얘기죠. 빙빙 돌아가지고서 전부 돌아가서 그 북극의 추를 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중에 큰 도인 스님이 계시면은 대중이 저절로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백성을 덕으로 다스렸을 적에 모든 백성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전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죠. 위정이덕 즉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할 것 같으면은
말이 필요가 없지요. 무익이 아무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 하는 것이 없는데도 덕으로 모든 백성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아무 하는 것이 없는데도 천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모이는 것이 마치 그 모습이 북극을 향해서 모든 별들이 모이는 모습과 같다. 그런 얘기죠.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하는 즉석은 하는 것이 없는데도 천하 사람들이 그를 향하는 그 모습이 마치 별이 북극을 향해서 모두 전부 선회하고 모이는 것과 같다. 정자가 가로되 위정이덕 연후에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한 연후에 함이 없이 가만히 계셔도 천하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내용이 설득력 있는 소리지. 덕의 정치를 하지 않는데 사람을 모으는 것은 그건 억지로 모이고 그러죠. 선거 유세 때 같은데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하는 사람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윗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좋은 덕의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싸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백성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모인다. 그런 얘기죠. 범시가 가로되 이정이덕즉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할 것 같으면은 불동이 화하고 우회 사람이 번거롭지가 않지요. 뭐 변호사 법 만들고 무슨 법 만들고 해가지고 골치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해도 정치가 잘 안 다스려지니까 법이 많지요. 우리나라에는. 뭐요 그 실명제? 실명제가 뭐요? 실명제 해봐야 아나 콩떡하면서 그건 뭐 그 덕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한 법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응? 그 뭐 무기명으로 뭐 하고 이름 빌리고 뭐 해가지고 다 해먹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치를 덕으로 하면 그런 법 같은 거 실명증이 뭐 문둥이병 고칠병이 뭐가 아무 의미가 없어. 불교 우리 문중에 자비 하나면 다 통하는 것이지. 그 뭐 자비 없이 별별 좋은 무슨 제도 같은 걸 만들고 해도 자비 뿌리가 밑에 위에 사람에게 있지 않는 한 대중이 모이질 않는지라.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한 즉석은 정치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해도 자연적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가마를 받고 또 불언이 신이라 방송 안에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검은고를 튕기고 앉아 있어도 모든 나라의 정치 모든 것들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덕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덕으로 하는 것이 뿌리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덕이 근본이 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근본을 숭상하고 말은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못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도 법령이 필요하겠지만 법령 자체는 하나의 어떤 정치를 덕의 정치 뿌리에서 덕의 정치를 보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제도이지 근본 뿌리가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소리야. 정치를 하되 덕으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백성에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소수 지키는 것,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대중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지극히 간편하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간편하지만서도 어번하고 능히 복잡다단한 번거로운 걸
맞고 하나의 백성에게 덕을 심어주면은 백성의 그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주문이 천차만별로 많지만서도 덕의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번거로운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덕에 감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하고 좀 뭔가 그 제도에 모순이 많다 하더라도 덕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지극히 정치하는 것은 간편하지만서도 복잡다란한 것을 덕으로 다 막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 간편하다 이 말이야. 소처자 지정이 능제동하고 처하는 것이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거처한 것이 거처한 바가 거처한 장소가 지정이 지극히 고요해 가만히 앉아서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 지극히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 있지만서도 능제동하고 능히 움직이는 동적인 백성의 움직임을 전부 제라고 하는 것은 말감는다. 덕으로 하나 기준을 둬가지고 덕으로서 전부 동적인 것을 정으로 인도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 할 것 같으면은 힘쓰는 바자가 지극히 적대. 지극히 적은 것으로서 능히 많은 백성들을 감복시켜준다. 그러니까 정치는 덕이 뿌리가 돼야 되겠죠. 정치하는데 덕이 뿌리가 안 되니까 제도 법령이 모순이 엄청스럽게 쏟아져 나간다. 그것은 눈을 감고 아웅하는 시기지 백성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지 절대 백성이 감화를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지는 거니까 정치를 하되 덕으로 살 것 같으면은 아무리 번거로운 것, 아무리 움직이는 동적인 것으로도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전부 그 사람들께 감복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잔소리만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백성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실천에 옮겼을 적에 백성이 그것을 말없이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 덕으로서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서 법령제도만 많이 늘어나준다 할 것 같으면은 백성이 교묘하게 법령을 피해가면서 좋지 못한 죄를 진다 이 말이죠. 소무자 지과의 능 복중이라. 끝나버린 것이요. 응? 응? 말이 무슨 말이 긴데 한 장 끝났고 이전편 자왈 시삼백에 이르니 폐지왈 사무산이라. 자왈 시삼백에 이르니 폐지왈 사무산이라.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정의 바른 것을 읊어내 놓은 것이 시인데 이 시삼백에 이르니 폐지왈 시삼백은 시전 10권이 시가 311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311편 시 전체를 몽땅 통틀어서 한마디로 조져보자면은 사무사라.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것이다. 사무사로 그렇게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시삼백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시는 311편이니 은 300자는 그 대수야라. 폐는 유계야라. 사무사는 노성경 편지사라. 범시지 언선자 가히 간발 인지 선심이요
악자 가히 청창 일기일지니 기용이 기여 사인으로 특기 성경기 정이라 연이나 기연이 미완하야 차호 각인 일사이 발하나니 국이 직지 전체적 미호 약차지 명차 진자라 고로 부자은 시 300편이 유차 이르니 조기 진계 기의하니 기 신기의 역심이라 정자왈 사무사자는 성야라 범시왈 학자는 필무지요니 지요증 능수약이요 수약즉 조기 진박이라 경례 300편과 공회 3000도 여가의 이르니 폐지왈 무불경이라 저쪽에는 한 스님 어디 사라져 버렸네. 어디 사라졌지? 응? 응? 그쪽에는 비 있어. 응? 책상에 하나. 응? 왜 비 있어? 졸업해버렸어? 뒷자리로? 그 있던 스님 어디 참 잡순 스님인데. 공부하다가 참 잡순 스님. 자왈 시 300에 이르니 폐지하니 시 311편을 한 말로써 그것을 덮어본다라고 하면은 311편에 그 10책의 시기만서도 사무사 생각이 사가 없다. 시인이 무슨 생각이 사가 있겠습니까? 이 누가의 삼경 중에서 시전, 서전, 주역 이래서 삼경인데 시전이 이제 사서 보고 이제 시전도 시전 10권이에요. 시전 10권도 이렇게 많은데 공자님께서 칠국 옛날에 춘추 전부터 그 중국의 그 칠국에 말하자면은 그 서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전부 채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시를 모아놓은 것이 이제 시전인데 공자님이 그 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전부 뺄 건 빼고 추릴 건 추려가지고 지금 모아가지고 읽는 책이 지금 시전 10책입니다. 저는 그걸 10책을 다 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구절이 안 나가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 30 넘어가지고 외운 것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더라니까. 어쩌든지 10대 때 외워가지고 제8 아래하식에 입력을 딱 시켜놔야 그것이 되지. 30 넘어서 외운 건 그만 다 사라져버려. 시전 10권을 외울 때는 이신식이 걸어가면서 닭이 콩주워 먹듯이 날캉날캉 주워가지고 외우면 염소 물동사도 이렇게 잘잘잘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안 외우고 놔두고 절집안에서 10몇 년 이래 있어 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 시 내용이 이제 맨 앞에 국풍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 자체가 이제 종로 제사 지내는데 울리는 음악, 친구하고 송별할 때 울리는 음악, 친구 만나서 술 마실 때 그 참 하는 음악, 전부 그런 게 전부 시전에 다 나와요. 근데 또 시집가고 장가갈 적에 그 연주하는 음악
처음부터 서민들이 위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순을 직접 얘기는 못하고 서민들이 고생하면서 읊은 그런 그 서민의 애환의 시들이 전부 이 시전에 다 10권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311편이라는 편수 10책에 실려 있지만 그 얘기가 통틀어서 다 한마디로 얘기해보자면은 사무사다. 사무사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가 붙지를 않고 그 느끼는 서민이 느끼는 느낀대로 보는 대로 그 시민의 성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잘것없는 시지만서도 그 시 자체를 음미를 해보면은 그 시 자체는 그 당시에 정치, 사조, 사회 모든 것들이 짤막한 서민이 부른 노래 속에 다 들어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모두 시인데, 공자님이 제자를 데리고 창랑에 물가를 갔는데 그 창랑에 그 물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꼬매들이 노래를 불러요. 창랑지수 청에 얻은 가이탁 아행요, 창랑지수 탁에 얻은 가이탁 오적이라. 창랑의 물이 비가 개고 홍수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맑을 적에는 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할 적에는 발을 씻는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두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데 공자님은 그 창랑의 물을 건네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창랑의 물이 맑으면은 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은 내 발을 씻는다. 그 꼬매들이 부른 노래의 그 뜻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그 서성거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건 공자님이 자치지라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모든 그 마음 구조가 착한 짓을 하는 사람은 착한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것을 취하는 자치지라. 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자비를, 보살은, 부처님은 항상 자비를 생각하지만 중생은 항상 탐진치를 생각해가지고 문해에 참 고통을 받듯이 그 물 자체가 맑게 되면은 자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갓을 씻을 것이고, 물 자체가 탁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히 발을 씻는 것은 물 자체가 지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 스스로 취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 창랑지수 청해라는 꼬매들이 부른 노래가 그냥 꼬매들이 부른 노래지만서도 거기에는 아주 깊은 내용의 뜻이 팔만장경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49년 설법이 그 창랑의 노래 다 들어있다. 자, 공자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 잘못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냥 막 잡아다가 추달을 하고 그러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달을 안 합니다. 슬쩍 바람을 불지요. 그래서 시제는 풍이라 그래. 풍 뭐 이래가지고 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애환을 시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하면 뜻이 안 나오지만 오래오래 음미를 하고 씹으면은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서민의 애환, 모든 그런 사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한용운 선생가 이무침묵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임원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원 같습니다. 뭐 푸른 산빛을 겹치고 난 적은 단풍 숲을 향해서 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지, 임이라고 하니까 꼭 자기 사랑하는 뭐 그런 의미 아니라 이건 국민을 대변하는 의미요, 나라의 의미요, 우리 본래 마음의 의미요. 거기는 여러 가지 다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 언어만 딱 봐서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오래 씹고 그거 보면은 바람이 부르면은 곡식이 있고 또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바람 풍자의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걸 풍계라 그래. 풍교.
바람으로 가리킨다. 그래서 바람풍자 가리킬 교자 풍교. 응? 그러니까 공자님이 시 300편을 다 열거해가지고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311편이 지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건 사무사다. 사무사다. 생각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답안 같은데 이래 가보면은 그럼 고전적인 답안이라고 한 데는 사무사라고 추사 글씨로 써가지고 걸어놓은 답안도 들어있고 또 다른 데도 가보면은 무불경이라 공경 아니니까 무불경의 글자를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가지고 와서 이제 다방에다가 집에다가 고전적 걸어놨는데 그 무슨 뜻이냐고 모두 몰라요. 의미가 없는 길 아니? 그러니까 사무사라는 뜻을 모르면 공자님한테 죄받아. 그러니까 이 기회에 공자님한테 죄 안 받기 위해서는 사무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 전시효과로 걸어놓고 그냥 뭐하고 요즘은 목사집에 내가 가니까 옛날 롯데 요강도 사가지고 그렇게 방에다 갖다 들여놓고 있대. 좋다고 하니까 다 걸어놓고 다 놔둔 그건데 그건 말씀하신 어른들에게 죄 받는 짓이라. 죄 안 받기 위해서는 뜻을 확실히 알고 은밀하고 또 사무사는 그 자체를 갖다가 벽에 걸어놨으면 은밀을 하면서 내 것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하고 같이 대화 속에서 깔려있는 어떤 내 자신을 경책해가고 꾸짖어 나가고 배워가고 열어나가고 장엄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좋은 거라고 걸어 놔두면 죄 받는 짓이라 그지. 다른 사람한테 조필이야 돼. 시는 311편인데 300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숫자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이 말이지. 태는 육해야라 덮을백자는 덮을개자의 뜻과 같다. 이 말이다. 사무사는 노송경 편지 글이라. 노송경 편지 글이라. 노나라 시에는 그 노나라 시를 노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송도 이제 음악에 연주하는 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노송경이라고 있습니다. 경은 그 경은 노나라 희공이 그 말을 길렀는데 그 말이 전부 살이 찌고 말이 아주 그냥 그 들녘에서 노는 게 살이 찌고 아주 풍성하다 해가지고 그 노나라 희공이 그 말을 키워가지고 말이 살찐 그 노연에 대해서 이제 음악을 실어서 부르는 것들인데 그 사람이 짐승을 기르더라도 온갖 정성으로 자연의 마음으로 사람과 똑같이 대하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짐승을 기르니까 거기에 그 민요로서 백성들이 사무사다. 노희공의 말 키우고 살찌어가지고 저렇게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그 거리 없는 어떤 대화 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져가지고 말들이 그렇게 살이 쪘다 그래가지고 사무사라 그래가지고 사무사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온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응?